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 활동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학습 전략 전문 코디네이터 박상학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정신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 관리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환경이란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물리적 자극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신관리란 학습자에게 내재적 동기를 줄 수 있는, 즉 학습의 원천인 동기부여와 직접 관련 있는 요소이죠. 물리적 환경이란 바로 학습자가 처해 있는 직접적인 학습 환경으로 물리적, 신체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 관리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서 관계, 즉 지지적이며 촉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은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학습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환경이란 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집중은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한 조건으로 학습 순간에 발생하는 수많은 자극 중 불필요한 자극을 걸러내고 중요한 자극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학습자가 학습 과제 외에 다른 자극의 주의를 빼앗기게 되면 학습 과제는 깊은 수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학습의 궁극적 목표인 정보의 통합과 장기적 저장에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 집중이란 학습자의 의지, 의도로 통제되는 것이 아닌 주변에 존재하는 현저한 그런 자극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방해 자극이 많은 학습 환경에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학습 환경은 적절한 학습 과제가 배치되고 그 외에 방해 자극이 난무하지 않는 정신적, 물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환경과 집중력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의 문제는 특정된 학습 환경보다 학습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엄마 때는 작은 방 하나에서 3명, 4명씩 모여서 공부했어.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거든? 그래도 공부는 잘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학습 동기를 강조하는 것과 학습 환경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학습 환경은 어떤 식으로든 학습자의 집중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관리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심리학적인 현상의 사례 2가지만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분 청취 현상입니다. 즉, 양쪽 귀에 각각의 다른 정보가 들리도록 하고 그 양쪽 정보를 모두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죠. 자, 이렇게 2가지 정보를 동시에 듣는 현상을 우리가 양분 청취라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은 2가지 소리를 모두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듣는 것 또한 양분 청취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습자가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집중과 이해가 필요한 교과목을 읽는다면 바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학습자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이 학습 정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많은 에너지보다 비교적 에너지가 적은 자극, 즉 음악 듣기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가지 정보를 흡수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룹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스트룹 효과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각적 자극을 동시에 2가지 모두 제시하고 그중 한 가지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반응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의 시각적 자극에만 제시했을 때보다 평균적인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파랑이란 단어를 붉은색 잉크로 기록해 제시하고 실제 잉크색을 읽도록 하는 과제를 시켜보면 파랑이란 단어를 파랑색 잉크로 기록해 놓은 것에 비해서 읽기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양분 청취와 스트룹 효과가 학습 환경에 미치는 그런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할 교재 외에 다른 시각적 자극들이 동시에 있을 경우 교과 내용에 대한 주의력이 낮아지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 자극을 떨쳐내는 시간도 매우 길어지게 됩니다. 결국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이렇게 인간은 환경으로 받는 미세한 자극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과 같이 상당한 집중을 요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주의를 분산시키는 자극들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신관리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공부에서도 학습자가 공부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은 소중한 바로 학습 역량이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공부는 해야만 하는 것, 또 닥치고 공부해라는 식의 소위 정신 역량은 공부로 성공하기가 힘들겠죠. 공부는 긍정적이며 건강한 자아 개념을 갖고 할 때 가능한 명확한 또 목표 설정과 진로 계획을 통해서 학습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성찰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긍정적 자아 개념을 정립하고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을 확립하는 단계로 자신의 적성을 찾고 또 그 적성에 근거한 진로 탐색, 진로 선택과 그리고 진로 결정의 현실적인 목표화를 위해서 적절한 동기부여를 강화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수립 단계로서 학습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환경 관리입니다. 자,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는 낮은 학습자에 비해서 자신의 학습 환경을 구조화, 다시 말해서 교재 준비나 참고 준비, 시간 계획, 공부 장소 선정 등을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공부를 잘하는 학습자들이 공부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 조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운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관리 전략은 공부에 대한 욕구나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최적의 물리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최적의 학습 장소를 탐색하라입니다. 먼저 나만의 최고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학교 또는 학원 자습실이나 독서실이 잘 되는지, 아니면 공공도서관이 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중요한 시험에 임박해서 안정감 있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습 성향에 맞춰서 적절한 학습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공부를 하면 최고의 효과가 나온다는 그런 식의 자기 암시를 걸어두면 그냥 할 때보다 학습에 대한 집중력과 지구력이 강화됩니다. 다만 한 장소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적극적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방, 다시 말해서 공부가 솔솔 될 수 있도록 공부방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주거 환경이 대부분 아파트 구조라면 대부분 자녀의 방은 공부방과 침실이 같은 공간입니다. 책상과 침대가 함께 배치되어 있고 또 이러한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자녀가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과연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성될까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구조상 안방이 거실 다음으로 크고 자녀의 방은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 작은 공간에 책상과 침대까지 들어가 있어서 학습 장소로 활용되기는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간 구조이죠. 그래서 침실 용도로 국한된 부모님 안방을 가족 서재라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부모님 침실은 가장 작은 공간에 마련한다면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의 환경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방에 들어가면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성돼야 합니다. 적절한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서 아늑한 서재 공간을 만든다면 하루가 다른 학습 활동으로 온 가족의 바로 지적 충만감을 직접 매일마다 실감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청각 장애물을 피하라입니다. 학습 환경은 장소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학습 환경에 노출된 시각적, 청각적 방해 자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자극들은 소위 공부 해방꾼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그 방해 자극으로는 시청각 방해 자극으로는 바로 컴퓨터,
휴대폰, mp3 등입니다. 스스로 조절 통제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소박한 부모의 바람은 부모로부터 바로 직무유기이자 방치입니다. 컴퓨터는 반드시 공부방에서 격리시켜서 공개된 장소에서 배열하고, 휴대폰은 공부할 때는 반드시 꺼서 공개된 장소에 놓도록 하고, mp3는 공부하는 용도가 아니면 반드시 공부 장소와 격리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요소들은 바로 중독성이 강한 방해 자극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학습 환경 구비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적절한 학습 도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생들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학습 도구만 살펴봐도 그들을 분별할 수 있죠. 훌륭한 목수는 연장통이 항상 자신의 일을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도구들은 항상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죠. 필통 속에는 꼭 필요한 필기도구들, 예컨대 자나 지우개, 형광펜, 이러한 바로 필기도구가 갖춰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상에는 공부에 올바른 자세에 필요한 독서들을 비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참고서, 문제집, 파일 보관 처리나 각종 노트 등도 정리정돈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문구류, 또 사전이나 이러한 것들도 미리 구입해서 옆에 항상 비치해서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사회적 환경관리입니다. 인간은 관계라는 환경에서 자극을 받고 성장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대인관계라는 사회적 환경 얼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주게 됩니다. 특히 심성적으로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실패하면 일종의 정신적 트라우마, 즉 외상으로 각인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가깝게는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이성친과의 관계, 또 선후배들과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외로 많은 청소년들이 학습 문제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정서적 지적 관계가 아닌 갈등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기 조절과 통제 능력이 취약한 자녀들과 부모의 갈등 문제는 자칫 학습 문제 외에 비행 문제로 발전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로 정서적 결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안정된 정서적 지지 관계는 자녀의 자존감이나 바로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사와의 갈등 관계 문제입니다. 교사와의 갈등 문제는 보이지 않게 쌓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자녀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가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 교사에 대한 부모님의 신뢰적 지지가 자녀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현상이 비극적인 단계로까지 발전하면서 깊은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 미흡한 그 시점에서 이러한 우울한, 다시 말해서 이런 우울한 학교 문화에 그늘에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 자녀와 또는 우리 자녀 친구들과의 건강한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어려운 이성친과의 교제 문제입니다. 자, 이성친과의 교제 문제는 당사자인 학생이나 부모 또는 교사가 다루기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이죠. 실제 현장 상담 사례에서도 원론적인 답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성 문제는 청소년기의 특수한 문제로 바라볼 어떤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사실 우리 성인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학습과 입시라는 굴레 속에서 확대되어 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친과의 교제 문제는 현실적인 상담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즉, 중고교 시절의 이성 문제는 자기 책임의 원칙과 자율성에 근거해서 믿고 맡겨두되 그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적으로는 분명히 서로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불변의 진리이자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이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둬야 합니다. 결국 이성 문제는 무조건 금지나 간섭이 아닌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현명한 판단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현상에는 결국 정신관리라는 씨앗을 뿌리고 환경관리라는 토양에서 잘 발화시키며 학습관리라는 바로 자양분이 골고루 스며들었을 때 바로 윤기 나고 반짝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습관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성공 습관을 익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먼저 실천하며 자녀의 훌륭한 삶의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